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금입니다. 오늘은 안나 카레리나 다섯 번째로 브론스키 백작의 사랑 2017년 영화입니다. 원작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이고 이것을 배경으로 새로 만든 소설 비켄티 베르사예프의 러일 전쟁 분위관의 내용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제목처럼 브론스키 백작의 사랑이라고 하여 브론스키 백작의 주된 이야기라서 소설의 반인사를 차지하는 사회 문제 이야기와 키티와 레빈의 사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때는 1904년 9월 만주입니다. 치열한 군사작전이 중국 동북 삼성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은 이렇게 우리나라 압록강 두만강 위에 랴오닝성, 지린성, 해롱장성입니다. 요동성, 길림성, 해롱장성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패전하는 러시아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 전투가 지금 현재 9월달인데 다음 전투가 큰 전투가 1905년 3월달에 봉천에 있으니까 그 중간쯤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압록강 전투가 그 1904년 5월달에 있고 그 다음이 봉천 전투가 1905년 3월달에 있으니까 그 중간쯤 계속 이동하면서 방어하면서 되니까 저기 빨간 점 있는 좀 어디 있었지 싶습니다. 발트 함대가 진 것이 그 다음에 1905년 5월달입니다. 주인공은 군의관 대위입니다. 세르게이 카레린이 수술을 마치고 나온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 참모가 군의관을 세르게이 카레린이라고 부르자 수술을 받던 환자가 듣고 놀랍니다. 군의관에게 저 사람은 알렉세이 브론스키 백작이니 잘 돌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온 세르게이 군의관에게 안나의 아들이 맞냐고 물어봅니다. 세르게이를 어릴 때 예명은 세료자라고 불렀습니다. 세르게이는 브론스키에게 진짜 엄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소리는 전부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브론스키는 30년 전 이야기이지만은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합니다. 즉 1874년 겨울부터 1876년 여름까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905년입니다. 브론스키는 안나가 눈빛이 서늘했다고 말하면서 안나는 비밀스럽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자였다고 그러면서 항상 행복을 추구했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1872년 겨울에 어머니를 마중 나간 브론스키가 어머니와 같이 있는 안나를 보게 되면서 진행됩니다. 그때에 안나가 8살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1905년이면 34년이 지났으니까 세로자 즉 세르게이 카레린의 나이는 이제 41살쯤 됩니다. 그러면 그 옛날 브론스키 나이를 26살이라고 해도 지금 59세쯤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나는 시집을 갈 때 18살에 시집을 갔고 결혼 10년 차 때 세르자는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안나의 오빠 집에 우연히 들려서 안나를 보게 됩니다. 앞에 4편의 영화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청계참이라는 그 부근에 만나는 장면이 항상 나옵니다. 청계참을 지나는 안나를 보고 이상 야릇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청계참이란 그게 옛날 저택주에서 긴 청계 중간에 중간중간 좀 넓은 공간 2층 3층 연결하는 그 넓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보시면 압니다.
이 영화는 이 청계참에서의 장면이 다른 네 편의 영화보다도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세르게이는 이야기하기를 그때 이후로 아버지도 금방 돌아가시고 여동생 아냐는 5살이 안 되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가지 세월이 흐른 지금 군의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소설에서는 브론스키 집안의 재력으로 큰 병원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브론스키는 학교는 필요 없다 하면서도 큰 병원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특이하게 모스크바에서의 무도회 장면은 없습니다. 막바로 그 다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돌아온 역에서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고백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브론스키의 말은 안나가 브론스키에게로 갔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다. 안나는 카레린으로부터 도망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둘이는 연애를 하게 되고 말 경주 시합도 우아하고 화려하게 합니다. 브론스키가 넘어지자 안나는 크게 놀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차에서 안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의 전부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안나는 아들 세르자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고민 중인데 남편 카레린은 다 잊어버리고 모른 채 그냥 지내기로 합니다. 브론스키 아이를 임신한 안나는 출산이 가까워지자 불안해서 출산 중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산 후에 고열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카레린은 안나를 용서하고 아내를 지키기로 합니다. 브론스키는 자살하기로 하고 총으로 자기를 쏩니다. 근데 가슴에 쏘다가 빗나가서 상처만 나고 며칠 후에 깨어나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권총 자살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브론스키처럼 자기 가슴에 총을 기르는 경우에 우리나라 영화 보면은 인간 중독이라는 곳에서 송송하니 배에 총을 기르는 경우처럼, 그러고 빈센트 반 고흐가 배에다가 총을 기르는 경우, 이런 것들은 자살할 의향이 거의 명백한지 궁금하고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총을 잡고 손모양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조준해서 권총에 손가락에 힘을 주기는 힘이 들어서 되게 좀 빗나가게 됩니다. 불멸의 연인에서 베토벤의 조카 칼이 머리에 총을 겨누어도 손에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은 반동으로 총알이 빗나가서 죽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중앙아시아 타슈켄트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거기 참가차 마지막 인사차 안나에게 들리는데 갑자기 안나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떠나버리고 1년쯤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세료자 생일이라고 또 만나러 오게 됩니다. 한편 브론스키 사촌 누이가 사격에는 브론스키 누이에게는 열려있지만은 안나에게는 닫혀있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페라 극장에 가려고 하는 안나, 그리고 같이 말려고 하는 브론스키. 극장에서는 오페라 노르마의 카스타 디바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안나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페라 극장에서 옆자리 사람에게 저런 여자 옆에 있으면 명예가 실추된다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안나는 모욕보다는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브론스키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브론스키는 세르게이에게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나가 옆에 있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안나의 남편 카레린은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고 안나의 오빠는 카레린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혼 서류를 기다리던 안나와 브론스키는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날짜 문제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소로키나 공주가 편지를 가지고 오자 안나는 더 의심하고 신경질을 내게 됩니다. 서로 편지로 미안하다고 연락을 전하는데 엇갈려서 편지를 못 받고 늦어집니다. 안나는 불안한 마음에 브론스키를 찾으러 마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이 영화는 마지막 안나가 기차에 뛰어드는 장면은 없고 마차 안에서 갈등을 한여에게 털어놓으면서 마차를 끄는 말과 마부의 어떤 기른한 모습, 그리고 파녀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나 카레리나의 마지막 모습은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편 현재로 돌아와서 일본군이 계속 진격해가 와서 포격을 하게 됩니다. 브론스키는 여기서 남아서 지연을 시킬 테니 세르게이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참모는 포로가 되면 안 된다고 하자 브론스키는 포로 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드디어 죽겠다는 뜻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론스키는 여기서 자기가 잘못했고 세르게이의 엄마인 안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영화는 브론스키가 남은 병사로 수비를 하고 세르게이가 부상자들을 데리고 떠나면서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브론스키의 사랑에 대한 대강의 내용입니다. 다른 영화도 그렇지만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브론스키가 기억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서 키티와 레빈의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또 무도 장면도 있어도 대법한데 막바로 연애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영화에 비해서 안나가 여성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장면이 또 약간 치중되어 나옵니다. 그 안나가 어떤 어린 여자애를 입양시켜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있기도 합니다. 60살이 다 되어가는 브론스키의 기억을 30대 후반 안나의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뛰어난 작품은 아니지만 안나 카레리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안나 카레리나 영화 5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레타 가르보 주연, 비비안니 주연, 소피 마르소 주연, 키라 나이틀리 주연, 그리고 이번 영화 엘리자베타 보야르스카야 주연 이 5편입니다. 요새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많이 번역되는 이 안나 카레리나는 전쟁과 평화보다 영화로 많이 만들어진 듯 합니다. 여기는 5편이지만 거의 10편 이상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톨스토이 작품이 영화가 된다면 안나 카레리나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아직은 여름이지만 다가오는 가을에 완판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제까지 총 5편의 안나 카레리나 영화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